2025년 록히드 마틴은 소프트웨어 지연으로 묶여있던 물량까지 한꺼번에 풀어내며 역대 최다인 191대의 F-35를 납품했습니다. 같은 해 프랑스 다소는 라팔의 수주 잔량이 220대를 넘었다고 발표했고, 중국은 제235A 스텔스 전투기의 초도 물량 배치를 시작하며 수출 시장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전투기 시장 규모는 약 50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8조 원에 달하며 2031년에는 648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투기 한 대의 수주를 놓고 국가의 명운을 건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장을 지배하는 구도는 명확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무기 수출의 43%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프랑스가 9.6%, 러시아가 7.8%로 그 뒤를 잇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출 점유율이 64%나 급락하면서 한때 세계 2위를 굳건히 지키던 전투기 수출 강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프랑스와 중국이 빠르게 파고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재 서방 시장에서 가장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는 기종은 4가지입니다. 미국의 F-35 라이트닝 II, 프랑스의 라팔, 유럽 4개국 공동 개발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스웨덴의 그리펜입니다. F-35는 스텔스 성능이라는 압도적 강점으로 스위스, 핀란드, 캐나다 등의 차기 전투기 사업을 연달아 수주하며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반면 라팔은 미국의 정치적 조건이 부담스러운 국가들, 인도, UAE, 인도네시아, 그리스 등에서 총 533대 이상의 확정 주문을 확보하며 맹추격 중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엔진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입니다. 전투기 수출의 최종 열쇠는 결국 엔진의 독자성에 달려 있습니다. KF-21은 미국 GE의 F-414 엔진을, 그리펜 역시 같은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미국의 수출 승인 없이는 제3국에 판매할 수 없습니다. 반면 라팔은 프랑스 사프란의 독자 엔진을, 중국의 제235A 역시 자체 엔진을 장착해 수출에 제약이 없죠. 이 차이가 시장에서 누가 살아남느냐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도전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 보람에는 F-35 가격의 70에서 80% 수준이라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동남아시아와 중동 시장을 노리고 있고, 전력화도 되기 전부터 해외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엔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3조 3천억 원 규모의 독자 엔진 개발에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튀르키예의 KN 역시 2024년 첫 비행에 성공한 데 이어 중동과 이슬람권 국가들로부터 대규모 도입 러브콜을 받으며 맹렬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235A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5년 9월 인민해방군 공군에 정식 편입되었고 2026년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수출형으로 공식 데뷔하며 F-35를 살 수 없는 국가들을 겨냥한 저가 스텔스 전투기라는 새로운 틈새 시장을 개척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투기 시장은 더 이상 미국과 러시아의 양강 구도가 아닙니다. 프랑스, 한국, 튀르키예, 중국이 각자의 무기를 들고 뛰어든 다극 경쟁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경쟁의 이면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와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F-35 한 기종의 전체 수명주기 비용은 2조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00조 원에 달합니다. 개발 착수부터 실전 배치까지 20년이 걸렸고, 그 사이 끊임없는 비용 초과와 기술적 난관이 반복되었습니다. 수만 개의 부품, 수백만 줄의 소프트웨어 코드, 초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기체 구조까지 단 하나의 센서 오류가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극한의 정밀도가 요구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F-35처럼 끝내 하늘을 난 기체가 오히려 운이 좋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전투기 개발의 역사를 뒤져보면 설계도면 위에서만 존재하다 사라진 기체들, 겨우 몇 차례 시험 비행만 마치고 박물관으로 직행한 시제기들이 줄줄이 등장합니다. 기술적 야심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거나 정치와 경제의 논리에 밀려나면서 수많은 프로젝트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이 실패의 기록들이야말로
오늘날 전투기 시장의 치열함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대표적인 비극의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53년 캐나다 에이브로사는 마하 2 이상의 초음속 요격기 CF-105 에로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캐나다 항공산업의 자존심이었던 이 기체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1959년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등장으로 유인 요격기의 필요성이 줄었다는 판단 아래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완성된 기체 6대는 모두 해체되었고 설계도면까지 폐기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영국의 BAC-TSR-2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적어도 침투와 핵타격이 가능한 혁신적 공격기로 1964년 첫 비행에서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지만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개발비와 정치적 압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965년 프로젝트가 취소되었고 제작 중이던 기체들은 물리적으로 파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기술로는 성공했지만 정치와 경제의 논리에 밀려난 전형적 사례였습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간 기술적 야심이 화를 부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1960년대 서독의 EWR-VJ-101은 마하 2급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목표로 6개의 제트 엔진을 탑재했고 실제로 초음속 순항 비행에 성공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복잡한 시스템은 유지 보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시제기 2대만 남긴 채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실용적인 초음속 수직 이착륙 전투기는 그로부터 반세기 후 F-35B의 등장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미국의 F-111B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해군과 공군이 공동으로 사용할 만능 전투기라는 야심찬 구상이었지만 결과물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항공모함 운용은 물론 공중전 기동조차 버거운 기체가 되었습니다. 해군은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F-14 톰캣을 선택했죠. 이스라엘의 IAI 라비 역시 1970년대부터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었지만 소규모 경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개발비와 미국의 정치적 압력에 밀려 1987년 백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패들은 전투기 개발이 단순한 공학적 도전이 아니라는 점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기술, 경제, 정치, 외교라는 4가지 톱니바퀴가 정교하게 맞물려야만 하나의 전투기가 실전 배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군비 경쟁이 개발을 촉진했지만 정세가 완화되면 하루아침에 존립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정권 교체로 국방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동맹국이 더 저렴한 대안을 제시하면 수년간의 투자가 한순간에 백지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좌절은 정말 헛된 것이었을까요? 역사는 분명하게 아니라고 답합니다. F-111B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은 F-14 톰캣이라는 걸작을 낳았고 에이브로 에로우 취소 후 캐나다를 떠난 엔지니어 수십 명은 미국 나사에 합류해 아폴로 프로그램의 핵심 인력이 되었습니다. VJ-101의 수직 이착륙 기술 데이터는 반세기 후 F-35B 설계의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른 프로젝트의 씨앗이 싹텄던 것입니다. 반복된 실패는 기술뿐 아니라 조직 문화와 국가 전략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단독 개발의 위험성을 체감한 국가들은 국제 공동개발이라는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4나라가 비용과 위험을 분담해 성공시킨 대표적 사례이고 지금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추진하는 6세대 전투기 GCAP도 같은 맥락입니다. 과거의 쓰라린 경험이 협력체제라는 전략적 진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투기 시장은 다시 한번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미 공군은 보잉의 6세대 전투기 F-47의 개발 계약을 발주했고 2028년 첫 비행을 목표로 제작이 진행 중입니다. 주목할 점은 F-47의 설계 철학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미 공군 참모총장은 F-47이 F-22보다 저렴하면서도 미래 위협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더 빠르고 강한 전투기가 아니라 비용을 통제하면서 AI와 협업할 수 있는 스마트한 공중지휘관이라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AI 무인 전투 드론이 있습니다.
미 공군은 약 1000대의 CCA, 이른바 협업전투기를 도입해 유인 전투기와 편대를 이루는 새로운 공중전 개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제기 YFQ-42A와 IFQ-44가 이미 무장 비행 시험에 돌입했고 2030년 실전 배치가 목표입니다. 유럽의 GCAP과 FCAS, 중국의 제36도 모두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핵심 콘셉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종사 한 명이 여러 대의 무인 윙맨을 지휘하는 시대, 전투기의 정의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브로 에로우의 파편 위에서 아폴로가 날아올랐고 VJ-101의 추락 기록 위에서 F-35B가 수직으로 이륙했습니다. 그리고 F-35의 천문학적 비용 초과 경험은 지금 이 순간 F-47의 개발 전략을 더 정교하게 다듬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음 비행을 위한 활주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세대의 경쟁이 채 끝나기도 전에 6세대 경쟁의 서막이 올랐고 그 너머에는 유인기와 무인기의 경계마저 허물어지는 전혀 새로운 전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게임에서 누가 먼저 하늘의 규칙을 다시 쓰게 될까요? 미국의 F-47인지, 유럽의 GCAP인지, 아니면 중국의 J-36인지,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의 KF-21은 과연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